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 저는 염광중학교 교사 박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양오염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미래가 들어가니까 꽤나 거창해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다, 중요하죠? 그래서 해양 오염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염 조사를 먼저 해봅시다. 오염 물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가지요? 어우, 대단하세요. 네 가지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네. 석유, 쓰레기, 비누, 비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육지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바다는 우리가 여기 서울이라고 하면 조금 멀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어떻게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가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두 번째,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이 해안가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린 것이 아니라 파도에서 밀려와 쌓인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죠. 네, 비누입니다. 비누, 깨끗해 보이는 장면이죠. 역시 비누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료입니다. 비료는 우리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물질이죠. 그러나 비료도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뿌려지는 비료가 농작물에게 모두 흡수된다면 별로 문제가 있을 수 없죠. 다음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저기 해수욕장에 가면 가끔 보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배수구입니다. 특별히 빗물 배수구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우수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배수구가 해양 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한번 이따 실험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염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오염 물질이 어떻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지 모의 실험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찬찬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염물질이 어떻게 바다를 괴롭히고 오염시킬 수 있는지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험 준비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준비물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염물질 대체제, 아까 네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석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석유가 아니라 템페라 물감 아시죠? 유화에 쓰이는, 그래서 기름이 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이거 흔히 반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손톱에 올리는 요즘 네일 아트에 잘 사용되는 반짝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누, 비누는 액체 비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녹색 식용 색소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오염물질 준비했고요. 그리고 빗물 배수관, 우수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빨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지를 만들겠습니다. 이 넓은 쟁반은 물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쟁반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물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모래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붓고요. 이게 육지니까 여기 빗물 배수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넣어야 되겠죠? 어디가 A인가? 아, 이게 A네요. 그렇죠? A를 이렇게 넣고요. 넣고 A 넣습니다. 다음에 B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B, C네요. C도 먼저 들어가죠.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쪽으로 우수관이 나오게 장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D를 할까요? D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빗물 우수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 그러니까 빗물 배수관이 되는 것이죠. 이 빗물 배수관은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틈을 우수관 틈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석유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걸 좀 이 안에 넣을게요. 조금.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쓰레기를 넣을게요. 쓰레기를 좀 넣겠습니다. 자, 우리 쓰레기가 빗물 배수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비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누 이렇게 넣어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료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이게 우수관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비가 올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 우수관에 있던 석유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비를 나타내는 물인데요. 찍찍 쏘아 보겠습니다. 세게 쏴야겠죠? 찍찍. 여기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석유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약간 이렇게 짙게 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곧장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쓰레기예요. 우리 반짝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빗물 우수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갑니다. 빗물 칙 나오죠. 쓰레기 보이죠? 반짝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반짝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보이죠? 이게 바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반짝이들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게 물을 타고 내려가서 바다로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쓰레기가 똑똑 떨어져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비누예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데, 자, 비누 찍찍 비가 옵니다. 그럼 이렇게 액체 비누 모양이 나오죠. 선생님 이거 한번 이렇게 비벼볼까요? 비벼보니까 이렇게 약간씩 거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누가 들어가면 이 비누 안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플랑크톤의 양분 역할을 해서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료입니다. 우리가 녹색 식용색소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비료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비가 오면은 자, 비가 옵니다. 쭉쭉쭉. 그래서 많이 나오죠. 예. 식용색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비료가 바다에 들어가면 비누랑 비슷한 역할로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많이 먹고 많이 자라나서 바다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물고기들도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긴 바다고요. 빗물 배수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우린 볼 수가 없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잖아요. 그런데도 빗물 배수관은 길죠. 이 긴 곳을 통해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넓죠. 그런 나라들은 이 빗물 배수관에 따로 여과 장치 같은 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빗물 배수관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비료가 들어가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바다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물고기들이 이런 걸 먹고 죽어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겠어요? 결국 우리 인간들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멀리서 바다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이 빗물 배수관은 바다랑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경 보존, 바다 보존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험 보시니까 어때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우셨죠?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런 실험 한번 해보시면 좀 더 해양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 4가지 오염 물질이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석유는 이제 우리 기름이라고 흔히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도 될 수 있고 차량의 기름, 그리고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기름,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름들이 우연찮게 빗물 배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빗물 배수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에서 가장자리에 비가 오면은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하수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수관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석유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석유가 곧장 들어가면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석유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면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 태안반도 부근에서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원유가 흘러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바다를 커다랗게 오염시켰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도 멕시코만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와서 원유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노력이 또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빗물 배수구는 여과 장치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 석유나 일반 기름들이 곧장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원유만큼의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은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는 아까 제가 반짝이 가루를 사용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쓰레기라고 이렇게 큰 게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길거리에 버리는 껌종이라든지 비닐,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버리면은 그게 빗물을 타고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다 생물들은 이걸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짝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쓰레기는 반드시 휴지통에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는 곳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커다란 오염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비누가 있었죠? 예. 사실 비누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거 세면대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서 씻는 비누 같은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 이런 데는 다 여과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고요.
비누방울 놀이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한두 명이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비누방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뿜어보세요. 그럼 이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라앉겠죠? 그럼 비가 오면 이걸 타고 같이 이 비누가 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비누에는 인산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영양물질이거든요. 이 영양물질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죠. 플랑크톤이 맛있게 먹어요. 아주 꿀떡꿀떡꿀떡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어떤 표현에 의하면 이 맛있게 먹은 플랑크톤이 마치 꽃을 피는 것처럼 플랑크톤이 와 이렇게 증가한대요. 그래서 이 많은 플랑크톤을 고기들이 먹지 못하고 물이 썩어 들어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래서 바다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과 장치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과거에는 세차를 그냥 마당에서 했었거든요. 세차할 때 비누고분 막 칠하잖아요. 이건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글쎄요. 2000년대 이전에는 계곡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차를 씻는 사람도 있대요. 끔찍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 비누들이 난 여기서 쓰지만 이게 흘러 멀리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료인데요. 비료야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 중에 하나죠. 비료는 영양분이에요. 당연히 이게 흘러 들어가면 바다를 오염시키죠.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요? 네, 그래요. 농산물을 위해서 비료를 뿌리잖아요. 그럼 이 적당량의 비료가 뿌려져야지만 식물들이 다 흡수를 하고 비료가 땅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뿌리면은 이게 빗물을 타고 빗물 배수를 통해서 곧장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누랑 같은 경로로 인해 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비료가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게 영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이 비료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역시 비누처럼 증식을 시키는 영향을 하는 거죠. 과다 증식이라고 하죠.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이걸 먹는 물고기들도 숨쉬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바다가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오염이 크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해양 오염을 어떤 물질들이 시키면서 또 어떻게 바다를 오염시키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주요 오염 물질은 한 번 더 얘기하면 석유 같은 거, 그리고 쓰레기, 비누, 비료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그렇습니다. 사실 미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천천히 쌓여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변에 작은 쓰레기 하나 제대로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